내 이름은 장정희 72. 평생을 도서관에서 날짜를 찍고 반납 기록을 남기며 살았다. 은퇴한 뒤에도 손은 먼저 펜을 찾는다. 오늘 아침 노트 첫 줄엔 이렇게 적혔다. 3월 12일. 가스밸브 보조핀 느슨. 현관 안전점검 스티커 구청 양식 아님. 문을 여니 복도 공기가 어딘가 얇았다. 아래층 배달 청년 하진이 헬멧을 벗어들고 서 있었다. 땀에 젖은 앞머리 숨을 고르며 내게 말했다. 할머니, 인터폰이 무음으로 떠요. 커버가 흔들리네요. 나중에 잡아드릴까요? 주말에 와서 봐줘. 떡국 끓여줄게. 그의 엄지가 반짝 들렸다. 별것 아닌 친절이 오래된 집을 붙드는 모처럼 든든했다. 오후 며느리 박서윤에게 전화가 왔다. 칼날처럼 매끈한 목소리. 어머님, 재개발 설명회가 있어요. 역세권 신축으로 옮기시면 저희가 이사비, 잔금 다 마련해 드릴게요. 서윤아, 너 요양원 말고 요즘은 부동산도 해? 도시 커뮤니케이션이 제 직무예요. 동의율이 일정 수준 넘어야 절차가 빨라져요. 어머님 댁이 핵심 라인이라. 핵심 라인. 통화를 끊고 노트에 적었다. 서윤 동의서 이사비 반복. 저녁 아들 도윤이 들렀다. 피아노 반주 가르치는 손은 여전한데 말은 늘 한 박자 늦다. 엄마, 서윤이가 요즘 압박이 심해. 오해하지 말고 재개발이 나쁜 건 아니야. 엄마 무릎도. 내가 내 무릎을 얼마나 안다고. 골다공증 책줄 긋던 엄마가 나야. 10살 손녀 이나는 벽지 가루를 털며 속삭였다. 할머니,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껍질이 많아? 나는 웃는 낯으로 아이의 손을 털어주고 속으로는 우리 사이의 껍질이 건드리면 부서질까봐 더 조심했다. 늦은 밤 코끝을 찌르는 석유 냄새가 스쳤다. 창틀의 미세한 끈적임. 3월 12일 22시 10분 창틀 하단 석유 냄새. 환기구 흔들림 잦음. 다음날 우편함엔 구청 로고가 뒤집힌 안전점검 안내문. 글씨체는 서윤이의 명함과 비슷해 보인다. 하진이 와서 인터폰 나사를 조여주며 말한다. 할머니, 어젯밤 검은 차가 불도 안 켜고 서 있었어요. 담배 냄새도 아니고 석유 냄새가 났어요. 내 심장이 북처럼 둥둥 흔들렸다. 나는 유자차를 밀어주며 아무렇지 않게 답했다. 날이 추워 차에서 쉬다 갔겠지. 오후 서윤이 회색 코트 차림으로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섰다. 서류 사이엔 주민 설득 포인트가 끼어 있었다. 독거노인 안전화재 위험 엘리베이터 미설치 불편. 서윤아, 이건 주민을 위한 문서가 아니라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계야. 업무 언어일 뿐이에요. 어머님이 안전하게 지내시려면. 그녀의 입에서 안전이 꿀처럼 흘렀다. 달지만 끈적이고 삼키면 목을 막는. 늦은 밤 베란다 유리 모서리에 초소형 자석이 붙어있는 걸 발견했다. 창의 열림 닫힘을 기록하려는 흔적. 떼지 않았다 기록은 칼이 된다. 나는 노트에 크게 적었다. 자석 감지 출입 감시. 제거 안함. 설치자 확인. 그날 늦은 밤 계단에서 남자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왔다. 여긴 끝. 위층만 정리하면 됩니다. 노후 배선 화재 이슈로 가면 깔끔. 나는 숨을 삼키며 문틈에 귀를 댔다. 금속이 난간에 부딪히는 맑은 소리. 오래전 남편 장롱 못을 빼던 그 소리. 다음 장 제목을 썼다. 집 지켜야 할 것들의 목록. 그리고 마지막 줄. 다음 주 내가 먼저 움직인다. 봄비가 벽을 적신 며칠. 우편함에는 발신이 넘는 전단지가 6장 꽂혀 있었다. 종이와 잉크가 안전점검 안내문과 같았다. 같은 손, 같은 인쇄소. 동네가 아니라 누군가의 사무실에서 내 일상을 인쇄 중이었다. 서윤이 아들을 데리고 왔다. 종이봉투를 내민다. 어머님 자필 동의서예요. 편안하게 결정만 하시면 돼요. 서윤아, 넌 늘 안전과 편안함을 말하지만 내 편안함을 물은 적은 없구나. 도윤은 난처한 미소로 말끝을 흘린다. 엄마 회사에서 압박이 많아. 너는 늘 누군가의 압박을 내 어깨로 옮겼지. 학원비도 병원비도. 이번엔 내 집으로? 공기는 무거웠고 대화는 시작조차 못한 채 바닥으로 가라앉았다. 늦은 저녁 하진이 USB를 들고 왔다. 복도 캠코더 영상.
새벽 2시 13분 형광조끼 두 남자가 화재 경보기 덮개를 열고 작은 캡슐을 붙인다. 발화장치 같아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적었다. 3월 22일 새벽 경보기 내부 소형장치 부착. 발화 의심. 화재 위험은 비유가 아니라 계획이었다. 장을 보고 오다 골목 입구에서 선글라스를 쓴 남자가 봉투를 내밀었다. 종이 한 장. 선택하시죠. 편안함 혹은 불편함. 인쇄 아래 굵은 볼펜으로 박서윤 세 글자. 노트에 끼워 넣고 장바구니 손잡이를 더 세게 움켜쥐었다. 그들의 편안함은 내 불편함으로 지어진다. 저녁 이나가 노래를 흥얼거린다. 집은 지붕이 있고 벽이 있고 우리를 감싸요. 아이의 목소리가 천진해서 더 아팠다. 할머니, 집이 없어지면 우리도 없어져? 나는 미소만 지었다. 그러나 속으로는 외쳤다. 집을 잃는 건 이름을 잃는 것. 며칠 뒤 도윤이 홀로 찾아왔다. 눈가가 벌겋다. 엄마 서윤이가 많이 힘들어해. 엄마가 조금만 이해해주면. 문틈에 실리콘, 배기구에 천조각, 밤마다 설치되는 장치들. 그건 누구 이해로 설명하니? 그의 입이 굳었다. 난 몰랐어. 그래. 넌 늘 몰랐지. 그래서 내 옆에 선 여자가 모든 걸 알았다. 내가 비운 자리를 그 여자가 채웠으니까. 나는 더 모른 척하지 않기로 했다. 하진에게 전화했다. 오늘도 카메라 켜놨지? 네. 그런데 경찰에 바로 신고하는 게 아직은 안 돼. 증거가 모자라. 지금은 내가 잃을 게 더 많아. 다음 날 사회복지사 수진이 찾아와 내 노트를 훑었다. 어르신, 이 정도 기록이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어요. 변호사 연결할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다. 저녁 현관에 또 봉투. 베란다에서 물 주는 내 사진. 글씨 한 줄.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닙니다. 공포가 피처럼 번졌다. 나는 공포의 속도를 기록의 속도로 압도하기로 했다. 노트 첫머리에 큼직하게 적었다. 3월 25일. 그들이 내 시간을 노린다. 나는 기록으로 맞선다. 비가 그친 밤 보일러실에서 경보음이 울렸다. 숫자 58, 62, 71 찢어지는 듯 상승. 배기구 격자에 회색 천이 꽉 끼워져 있었다. 젖은 수건으로 입을 막고 천을 뽑아내 창을 열었다. 119 떨리는 손가락으로 누른 숫자. 소방대원이 묻는다. 원한 사신 분이 있으세요? 나는 입을 다물었다. 기록지엔 인위적 봉쇄 정황이 찍혔다. 소방차가 떠난 골목의 고요가 더 무서웠다. 아침 서윤이 요양원 케어하우스 브로슈어를 펼쳤다. 어머님, 밤에 무서우시죠? 케어하우스는 24시간 돌봐주니까 안전하네요. 어젯밤 배기구 누가 막았지? 그녀의 미간이 0.1초 접혔다 풀렸다. 요즘 가스 사고가 많으니까요. 저녁 도윤이 한시적 성년후견동에 서류처를 들고 왔다. 엄마 명의 결정을 잠깐 보호해주는 절차래. 나는 말없이 밥상을 차렸다. 내가 어려울 때 누구 동에 받았니? 넌 하고 싶은 걸 했고 나는 믿었지. 내 선택도 내가 한다. 도윤의 숟가락이 허공에 멈췄다. 수지는 변호사 장미경을 데려왔다. 장 변호사는 말했다. 정황은 충분하지만 직접 행위 포착이 필요해요. 현장 보존과 증거를 동시에 확보합시다. 하진이 백팩을 풀었다. 카메라, 녹음기, 각종 증거 확보에 필요한 물품을 꺼낸다. 할머니, 현관에 쪽지 붙여놓아요. 내일부터 사흘간 친정이라는 쪽지를 붙여놓는다. 미끼입니다. 저는 맞은편 빈 201호에서 모니터링, 수진님은 지구대 사전 통지, 변호사님은 내용 증명 준비. 밤 불을 끄고 201호 어둠 속에 웅크렸다. 모포 틈으로 노트북 불빛이 깜빡인다. 화면엔 복도 계단 현관 우편 한배기구가 격자로 떠 있다. 고요가 신경을 긁던 시각, 새벽 1시 17분 형광조끼 두 남자가 나타났다. 한 명은 검은 캔을 들고 다른 한 명은 공구 가방. 복도 CCTV 렌즈에 테이프를 붙였지만 우리의 카메라는 몰딩 틈에서 모든 걸 보고 있었다. 바닥에 액체를 넓게 붓는다. 휘발성이 좋아서 10분이면 퍼진다. 소형 타이머 클릭,
붉은 LED 점등. 그때 화면에 서윤이 들어왔다. 흰 마스크, 침착한 발끝이 보인다. 창문도. 흔적 남기지 마세요. 그녀의 업무 톤이 한밤의 범죄를 지휘했다. 내 손이 떨렸다. 하진이 속삭였다. 지구대가 오는데 2분. 불이 나는데 3분. 소리 내면 안 돼요. 지금은 기록이 칼이에요. 남자 하나가 현관 하단에 실리콘을 찍어 눌렀다. 경찰입니다. 손들어. 비상등이 번쩍 켜졌다. 하진이 원격으로 강제 점등시켰다. 하얀빛 아래 액체, 장치, 얼굴, 실리콘 자국이 한컷 사진처럼 고정됐다. 남자 둘은 제압. 아래층 순찰팀이 도주로 차단. 서윤만 한 발 뒤로 물러나며 마스크를 쥐어 주머니에 구겨 넣었다. 201호 어둠을 흘끗 훑는 그녀의 시선. 나를 눈치챘나? 나는 숨을 삼켰다. 반층 아래서 서윤아. 도윤이 헐떡이며 올라왔다. 이게 뭐야? 지금 뭐하는? 서윤은 눈물을 그려낸다. 여보, 오해야. 관리팀 점검인데 갑자기. 최 반장이 신분증을 내보이며 자른다. 새벽 1시에 휘발유 들고 하는 점검이 점검입니까? 서윤의 표정은 끝까지 매끈했다. 전 동네 안전을 위해. 그녀가 안전을 말할수록 증거는 위험을 증명했다. 임의동행 통지. 수갑은 없었다. 그러나 그녀의 발끝은 처음으로 흔들렸다. 나는 여전히 어둠 속에 있었다. 장 변호사의 말이 귓속을 친다. 감정이 아니라 기록으로 말하세요. 오늘 당신이 증거의 주인입니다. 새벽 경찰차가 골목을 떠났다. 하진이 201호 문을 열며 속삭였다.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에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노트에 굵게 그었다. 3월 29일 발화장치 설치 시도. 박서윤 현장 지휘. 비상등 점등, 전 증거 확보. 지구대에서의 진술. 서윤은 끝내 흔들리지 않았다. 어르신들이 안전하려면 빠른 이주가 필요해서. 반복되는 변명 사이로 증거 파일이 하나씩 꽂혔다. 우편함 CCTV 기록 새벽 3시, 그녀가 직접 협박장을 넣는 장면. 복도 몰래카메라 영상 장치 부착, 휘발유 분사 현장 지휘. 서류 분석 구청 로고 위조, 안내문 폰트 일치. 장 변호사가 건넨 메모. 아드님 참고인 조사. 내 심장이 갈라졌다. 그러나 나는 도망치지 않기로 했다. 도윤이 내 앞에 앉았다. 텅 빈 얼굴, 떨리는 손. 엄마, 난 몰랐어. 서윤이가 그 정도인 줄은. 몰랐다는 건 보지 않겠다는 선택이야. 그의 입술이 마르고 갈라졌다. 학원 건물 월세가 밀려서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내 집에 불을 붙이려 했니? 대답은 눈물로 대신됐다. 눈물은 진실의 번역자였다. 하진이 더 깊은 증거를 꺼냈다. 등기부 근저당 시점의 인감, 위조 정황. 그리고 대출금 흐름표 일부가 도윤의 계좌로. 내 손에서 펜이 굴러떨어졌다. 배신의 이름이 아들일지라도 증거 앞에선 피하지 않는다. 나는 스스로에게 읽어주듯 중얼거렸다. 장 변호사가 낮게 말했다. 아드님이 지금 협조하면 법적 책임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선택하세요. 나는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다. 지켜야 할 건 아내의 체면이 아니라 이나의 안전이다. 도윤이 고개를 떨구다 마침내 끄덕였다. 내가 말할게. 서윤이와 한 일 다. 늦은 밤 마지막 함정을 던졌다. 내가 서윤에게 전화했다. 이 집 내일 팔기로 했다. 현명하세요, 어머님. 오늘 밤에 처리하면 더 빨라요. 오늘 와. 네, 곧 가겠습니다. 문이 열리자 서윤은 두꺼운 봉투를 내밀었다. 어머님, 서명만 하시면. 뒤쪽 방문이 열리며 경찰과 장 변호사가 들어왔다. 박서윤 씨, 위조 협박 방화미수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동행해 주시죠. 서윤은 처음으로 웃었다. 싸늘한 미소. 결국 집과 돈 때문이었군요, 어머님. 아니다. 내 삶 때문이다. 내가 없애려 한 건 집이 아니라 내 삶의 주권이었다. 도윤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철을 내밀었다. 계좌 위임장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배신자. 서윤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배신은 내가 먼저 했다. 가족에게.
도윤의 대답은 처음으로 정확했다. 경찰은 보석을 기각했고 접근 금지 통신 차단 명령이 연장됐다. 복도에 남은 실리콘 자국을 손끝으로 긁어내며 나는 마지막 문장을 썼다. 오늘 진실은 스스로 모습을 드러냈다. 범죄는 가면을 썼고 기록은 가면을 벗겼다. 저녁 도윤이 문 앞에서 말했다. 엄마 미안해. 나는 문턱에 손바닥을 올렸다. 미안은 오늘까지만. 합의하러 오지 마라. 내 몫은 책임, 내 몫은 경계다. 이나는 내가 지킬게. 법정에서의 두 번째 공판은 숨막히는 정적 속에 시작됐다. 서유는 단정한 정장을 차려입고 앉아 있었다. 그녀의 변호사는 서류를 넘기며 말했다. 피고인은 단지 안전을 위해 과격한 방법을 썼을 뿐입니다. 방화 의도는 없었으며. 나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저 여자가 겨냥한 건 불이 아니라 내 삶이었습니다. 노년을 무력한 것으로 만들고 기록을 무시하며 가족을 도구로 삼은 폭력이었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내리쳤다. 조용히 하십시오. 그러나 이미 배심원들의 눈빛이 바뀌어 있었다. 재판 후 나는 변호사 장미경과 수진 그리고 하진과 함께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이제 그녀가 가장 두려워하는 걸 보여줄 때야. 우리가 준비한 건 녹취록이었다. 서윤이 브로커들과 나눈 대화, 이번 주말엔 비우게 해야지라는 목소리. 그리고 도윤 계좌로 흘러간 돈의 흐름. 그날 저녁 경찰이 추가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서윤의 사무실 컴퓨터에서 위조 인간 파일과 재개발 동의율 조작표가 발견됐다. 서윤은 처음으로 얼굴이 굳었다. 그녀가 의지하던 안전이라는 단어가 이제는 스스로를 올가매는 족쇄가 된 것이다. 나는 기자회견장에 섰다. 플래시가 번쩍였다. 나는 피해자가 아닙니다. 기록으로 가해자를 무너뜨린 증언자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 단순한 재개발이 아니라 노인을 향한 사회적 범죄라는 걸 보여줍니다.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됐다. 서윤이 현장에서 발화장치를 지시하는 장면. 회색 코트 자락이 휘날리고 그녀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울렸다. 흔적 남기지 마세요. 순간 기자들의 펜이 쉴 새 없이 움직였다. 서윤은 머리를 떨구었고 도윤은 뒤에서 고개를 감싸주었다. 최종 선고일 판사는 단호히 말했다. 피고 박서윤 사문서 위조, 사기, 강요, 방화미수 등 중대 범죄 혐의가 인정됩니다. 징역 12년. 법정 안은 웅성거렸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오랜 시간 나를 짓눌렀던 단어가 이제 사라졌다. 도윤에게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가 선고되었다. 그는 내 앞에 와 무릎을 꿇듯 말했다. 엄마, 나 이제 배울게. 이번엔 도망치지 않겠어. 나는 그를 일으켜 세웠다. 내 죄는 내가 갚아라. 하지만 이나 앞에선 단 한 번도 도망치지 마라. 서윤이 교도소로 호송되는 날 나는 차창 밖으로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녀는 침착한 척했지만 눈동자 속엔 두려움이 번졌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안전? 이제 그 단어는 내 것이 아니다. 내 무기는 기록이고 내 복수는 법이다. 그 후 나는 기록방을 열었다. 주민들에게 서류 읽는 법을 가르치며 내 이야기를 공유했다. 동네 사람들은 나를 더 이상 약한 노인이 아니라 기록의 증인이라 불렀다. 도윤은 사회봉사장에서 땀에 젖은 채 내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오늘은 내 말이 맞았다는 걸 느꼈어. 나는 짧게 대답했다. 그걸 잊지 마라. 기억하는 게 복수보다 강하다. 여름밤 전등을 켜며 나는 노트 첫 장에 세 문장을 적었다. 나는 내 이름으로 증명했다. 복수는 불꽃으로 끝났지만 내 삶은 기록으로 이어진다. 창밖 가로등 불빛이 번지고 손녀 이나의 웃음이 방 안에 스며들었다. 이제 나의 노년은 더 이상 누구의 것이 아니다. 오롯이 나 자신으로 다시 시작하는 시간이었다.